저는 2mm, 6mm 다 늘렸으니까 이제 톱질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0mm 정도 잘라야 되죠. 그래서 톱날을 끼울 때는 요거는 이제 세공 톱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세공 톱대죠. 그래서 여기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톱날을 끼울 때에 날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향하게 저는 끼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앞에로 끼우는 것도 있고 뒤로 끼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취향에 맞게끔 이 톱날은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두 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가슴에다가 요 톱대의 손잡이를 이렇게 걸어 놓고요. 톱날을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앞에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고, 또 이 자체를 느슨하게 하면은 톱질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또 너무 팽팽하게 되면 또 끊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책상대에다가 약간 뒤에 손잡이를 조금 눌러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힘이 없으면 집게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조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톱날을 이제 끼웠는데요. 날이 바깥쪽으로 지금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변기로 해가지고 이제 늘린 2mm, 6mm의 요거 일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60cm 정도 60mm 정도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이 약간 둥그스름하니까 이 책상대다 놓고 천천히 밀고 당기는데 톱날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밀면서 저는 이렇게 이 손잡은 톱대의 손잡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앞에 쪽에 집게 손가락을 넣고 집게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으로 한 60cm 정도니까 우리가 철자가 이렇게 15cm 철자도 있고, 또는 뭐 한 30cm 되는 철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무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버냐 캘리퍼스에 60mm를 표기해 가지고 위에 조절 나살로 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분극기에서 60mm를 정확히 측정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톱날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에서 60도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책상대에다가 일감을 고정시키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톱날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cm짜리 이것이 하나가 이제 나왔죠. 이때에 끝에 부분이 평면을 잡아야만이 평평하게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5번 평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평줄로 끝에 부분을 평행되게 이렇게 반듯하게 줄 작업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평면이 됐으면 이 자체가 놀라 작업하면서 이 은의 일감이라는 것이 지금 딱딱하게 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요 개인 불대로 해가지고 불로 약간 이제 순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원을 시켜줄 때에 가스와 산소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열을 가하죠. 그러면 쉽게 뻘게 될 때까지 환원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열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 처리가 된 상태에서 물에다가 다시 냉각을 시키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반지봉이라는 거 있습니다. 반지봉에다가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어느 정도 감아주면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나무 망치로 여기를 살살 이렇게 때려주고 나서 이 점을 집게로 잡아야 되거든요. 집게로 이 점을 이음점이죠. 평반지와 평반지 사이 이음점인데 이음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알이 세팅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금이라든가 또는 순운이라든가 순백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끼리 눌러 붙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물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핀셋으로 이점을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또는 이 평반지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연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하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서 얘가 용융점이 961도라고 했으니까 961도까지 대인불대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녹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꽃 조정을 하고 나서 물기가 잡힐 때 이렇게 지금 여기 순간적으로 지금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 부분이 이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물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물댐 상태가 끝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다시 냉각시켰다가 이때는 반지봉에 얘를 반지를 끼우고 나서 중돌이라든가 또는 꼭두망치라든가 이런 걸로 원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무 망치로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반지봉에다가 끼웠는데 이거를 원형 잡을 때 이렇게 나무 망치로 반지봉에 끼워서 살살 이렇게 두들겨 주게 되면 이제 원형이 잡혀지고 있지요. 이때에 계속 나무 망치로 때리게 되면 반지봉이 여기는 가늘고 중앙 이쪽 앞에 쪽으로 갈수록 얘가 반지봉이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때리게 되면 반지가 나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끼우고 나서요 이렇게 나무 망치로 때려주게 되면 나팔 형태가 안 나오고 양쪽 균형 잡힌 안에가 원형이 되는 또 바깥쪽도 원형이 되는 이러한 반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정도만 해주면 이거는 쉽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반지봉에다가 이제 다 때렸으면 이렇게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풀어졌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커다란 꼭두망치로 필면 높이 떨어지지 않게 평면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줄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줄 작업 종류가 보통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치는 줄이 이제 황목이라고 해서 책상대 위에 있는 가장 커다란 줄이 있죠. 이것이 이제 황목이라서 이제 거친 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 중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평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한쪽은 납작하고 한쪽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배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원형줄이도 있을 수 있고 사각줄도 있고요. 정사각형 그런 것은 이제 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목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 섬세한 실자인데 조금 이제 고운 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줄이라든가 또는 뭐 반원줄이라든가 또는 원형줄이라든가 약간 좀 고운 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고운 줄,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줄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가장 고운 줄, 그것을 유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목은 이렇게 이제 스위스제라든가 이렇게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더 삼각줄 커다란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줄 눈이 얼마큼 고운가에 따라서 우리가 줄 작업할 때 이게 곱게 되느냐 이 다듬질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줄 작업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황목 거친 줄은 여기서 우리 세공에서는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요거는 뭐 왁스 카빙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뭐 나무를 뭐 줄질한다든가 그럴 때 조금 많이 쓰고 우리 세공 작업에서는 보통 중목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목 줄질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줄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반지가 있었죠. 평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반지를 줄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상대라는 것이 있었죠. 태장대. 요 앞에 부분이 밀려 나가지 않게
앞에 부분을 조금 꾹 파주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줌을 파주고, 여기 옆면 부분도 네, 이렇게 다듬어주고요. 자, 그래서 책상대로 꽂아가지고 뒤에 세기를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끔, 책상대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고, 자, 중지와 엄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검지를 끼우는데 이렇게 손으로 올라오면 줄 작업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검지가 이 평반지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우리 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잡는 방법 같이 잡아주시고, 이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다 평행이 되게끔, 어느 한쪽만 들려서 한쪽만 줄 작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이 다 닿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반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조금 전에 재물대만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땜이 된 그런 상태까지 줄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옆면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뒷면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줄 작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줄질이 됐으면 이때는 밑에 엄지와 검지를 잡아가지고 책상대 왼쪽 부분에다가 여기다 놓고 이 평반지의 측면을 보게 되면, 가는 면을 보게 되면 한쪽은 날이 없고 한쪽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쪽이 책상대 쪽으로 향하게 하고 평줄을 이렇게 잡아서, 이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숙달이 조금 필요한데 맨 처음에는 그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줄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줄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사이드가 줄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숙달이 되면은 이 반지를, 이거는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줄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쇄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엇갈리면서 줄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반듯하게 하게 되면 한쪽만 줄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전체가 라운드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돌려가면서 전체 면을 이렇게 줄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이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됐으면 옆면과 바깥 면을 이제 줄 작업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또 안쪽에도 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5번의 배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줄로 한쪽이 약간 동글다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책상대 이때는 위에 쪽에다 올려놓고요. 배줄을 이때는 반듯하게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듬하게 약간 조금 틀면서 안쪽 방향을 배가 나왔으니까 안쪽도 원형이기 때문에 얘가 평줄로 하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배줄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밀고 당기고 요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안쪽 발랑도 줄 작업이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이 정도 완성이 다 됐으면 제가 황목, 중목, 세목, 유목 이런 순서대로 줄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평줄과 반원 줄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삼각줄, 약간 고운 줄로 다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안쪽 방향을 여기도 밀고 당기고 이렇게 줄 작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또 측면에도 옆면에도 다시 또 평줄로 줄질한 것보다는 굉장히 고운 처리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평면 또 옆면 뒷면에도 다 줄 작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바깥쪽도 아주 곱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줄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삼각줄, 고온줄까지 다 끝났으면 가장 고온 줄이라고 있었죠. 반온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안쪽에는 이제는 줄 작업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끝이니까 이 줄 작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옆면도 해주고요, 바깥쪽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줄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줄 작업이 이제는 다 끝났으면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리 작업해서 광택만 내가지고 착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 작업하고 광 내야 되겠죠. 그래서 줄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요것이 이제 삼각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날이 칼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기 잡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약간 틀립니다만 안쪽에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아서 날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안쪽에 이렇게 한꺼풀을, 줄 작업 한꺼풀을 깎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깎아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에 측면하고 바깥쪽 할 때에는 이렇게 애기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놓고 이 앞에 부분을 날을 세워서 잡습니다. 세워서 잡아가지고 여기 책상 때 옆면에다 놓고 줄 작업이 다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긋든가 또는 뒤로 긋든가 또는 왔다 갔다 하든가 이렇게 반지 줄 작업을 긁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모서리도 옆에 부분도 하고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조금 마모를 시켜줘야 되겠죠. 모서리 부분은 마모를 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 반지가 날카롭기 때문에 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착용하다가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도 날로 해서 잠깐 이렇게 마모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시범하는 거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을 내면은 바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색 자체가 광색은 이제 우리가 베젤이라든가 또는 남발이라든가 이런 걸 세팅할 때도 조금 쓰이지만 주로 이 광색 쓰이는 것은 그 용도가 순금반지라든가 순은반지라든가 순백금반지라든가 이것을 마지막 핀시 작업으로서 광택 처리할 때에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피스라든가 기계적으로 그라인더라든가 이런 거로 광택을 내게 되면 물론 순금 용료는 광택이 그렇게 잘 나진 않거든요. 다만 더 손해볼 수 있는 것이 그 순금 같은 경우에는 그 RPM 기계적으로 광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손실이 생깁니다. 감량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금 종류에서는 광세로 광을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세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때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지고 안쪽에도 눌러서 엄지와 검지에다가 이렇게 잡고 액기소탑에 여기 가운데에다 끼고요. 갈기 작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쪽에를 눌러가지고 광택 내는 것이고요. 측면에도 광택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도 이 광을 내면서 광선을 문질르게 되니까 열이 발생되거든요. 열이 발생되면 광택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묻혀가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을 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다 완성은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만 지금 시범 보이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평반지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착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범 보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평반지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평반지에다가 변형시키는 반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광택을 다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바이더, 컴파스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런 디바이더 같은 경우로 전체가 지금 이 두께가 2mm라고 그랬죠. 그래서 1mm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절반 정도만 측면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금긋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은 그대로 놔둘 것이고요. 반은 줄 작업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디바이더로 컴퍼스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때에 평줄이든 또는 반원줄이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가지고 반지 책상대의 오른쪽에다 놓고 이 줄 작업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약간 전체가 지금 평반지이지만 평반지의 변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바깥 표면만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볼륨을 잡는 이런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드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동그스름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가볍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줄 작업을 해주고 나서 평줄로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평줄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이 조금 더 고운 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줄로 다시 고운 줄 처리하고요. 이렇게 고운 줄 처리하고, 이 삼각줄에 이 처리가 또 끝났으면 이제 가장 고운 유목으로 마지막 줄 작업, 또 이렇게 커다란 작업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작은 반원줄이 또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그냥 밀듯이 이렇게 다듬질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갈기 작업하고 광세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는 그 평반지가 위에가 평면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좀 볼륨 잡힌 이런 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기 작업해서 광택을 내면은 우리가 평반지의 변형 반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세로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광을 낼 때도 일반적인 수건 같은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감싸고 물을 묻혀서 눌러서 광택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있게 이렇게 눌러주면 표면이 또 옆면이 앞면 다 광택을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착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드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동그스름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가볍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줄 작업을 해주고 나서 평줄로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평줄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이 조금 더 고운 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줄로 다시 고운 줄 처리하고요. 이렇게 고운 줄 처리하고, 이 삼각줄에 이 처리가 또 끝났으면 이제 가장 고운 유목으로 마지막 줄 작업, 또 이렇게 커다란 작업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작은 반원줄이 또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그냥 밀듯이 이렇게 다듬질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갈기 작업하고 광세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는 그 평반지가 위에가 평면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좀 볼륨 잡힌 이런 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기 작업해서 광택을 내면은 우리가 평반지의 변형 반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세로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광을 낼 때도 일반적인 뭐 수건 같은 걸로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감싸고 물을 묻혀서 눌러서 광택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있게 이렇게 눌러주면 표면이 또 옆면이 앞면 다 광택을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착용을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표면에 광을 다 내고 측면에도 광택을 이제 다 내고요. 안쪽까지도 광택을 다 냈다고 이제 하면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착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나는 다른 문양을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 표면에다 광택 다 낸 표면에다가 중앙에 센터에 한 1mm 정도 홈이 파이게 톱질 작업해서 표면을 또 한 선을 그어도 되고 또는 사선 쪽으로 약간 내가 한 3선, 4선 뭐 이렇게 선을 몇 군데 내고 싶다 또는 X자를 하고 싶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평반지 하는 과정 해서 거기서 평반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해도 되고 그 평반지에다가 바깥 표면을 줄 작업해서 또 갈기 작업해서 광택 작업해서 이렇게 평반지를 약간 변화된 약간 볼륨 잡힌 아주 기본적인 이런 반지 실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